안녕하세요. 새병원입니다. 블리니 트레이닝 4월 성과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5월 초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촬영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4월 달에 어떤 성과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검증되게 있으니까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고, 진님께서 벌써 블리니 트레이닝 딱 찍기 시작하고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신 지가 2달 반 정도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2달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점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릴 겁니다. 블로그 이제 막 키우고 계신 분들,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 꽤 괜찮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각설하고 우리 4월 성과부터 한번 살펴보죠. 짜잔, 2025년 4월 48,460일 월간으로 봤을 때 하루에 1,615명이 평균적으로 방문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고무적인 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17,000, 3월 37,000, 4월 48,000까지 올라갔다. 와, 요 정도 추세면 다음 달에 6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며칠 전에 내가 스레드에서 봤어요. 1방문자 수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얼마였죠? 5월 며칠이었는데 2,200명. 정확하게 알면서 또 이렇게 살짝 모르는 척 한다 또. 2,200명. 2,200명이면 한 달을 봐봐. 66,000이에요. 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진짜로 이 단순 밑에 이 숫자로만 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애드포스트? 애드포스트 수익도 같이 좀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월간으로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월간 2월부터 4월 더해서 보겠습니다. 오, 대박. 29,000원에서 3월달 58,000원으로 올라갔고요. 4월달 84,000, 거의 85,000, 85,000원으로 올라갔다. 축하드립니다. 물론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블로그 운영한 경력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85,000원 많이 올라갔고, 교통비를 잠깐 조금 더 상회하는 금액까지 올라왔네요. 여기서 곱하기 딱 한 7, 8 정도만 하면 월세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1, 2년 안에는 월세로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축하드립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좀만 더 잘하면 10만원 찍겠네. 근데 좀 벽에 갇힌 느낌이 들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난달 대비해서도 한 3만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이 올라갔죠. 24,000원, 25,000원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 다음 달에 10,000원 올리고, 그 다음 달에 또 10,000원 올리고 하면은 10만원 넘을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인플루언서 랭킹 살펴보면 지금 현재는 349위다. 그래프를 이번에도 친절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난달 대비해서 4월 1일 대비해서 330위에서 343위니까 사실상 이건 변동이 없었다. 근데 당연합니다. 몇 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님은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리기 위한 작업은 별도로 따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특별히 그쪽에 신경 안 쓰고 있고요. 블로그 지수, 그리고 수의 많은 협찬을 받아서 이제 원고료 수익을 점점 올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공고히 쌓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순위 변동의 그래프가 변동이 없는 건 당연하다. 자, 이렇게 짧게 4월 성과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진님의 그동안 이야기를 소회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세 달이라고 보고 글을 122개를 썼다고요? 네. 3달에서 122개, 월 40개 정도 평균 썼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느낀 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삶의 루틴이 딱 잡히는 것 같아요. 루틴. 네. 맞습니다. 아침마다 일단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블로그를 키는 게 일단 습관이 됐어요. 3달 동안 맨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침에 블로그를 켭니까? 아침에 하고 좀 덜 썼다 하면은 이제 퇴근하고 살짝 마무리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7시요. 7시에 일어나서 출근이 우리 10시잖아요. 네. 그러면 글을 하나 쓰고 오는 거예요? 초안이랑 좀 안에 내용 보충, 좀 넣는 거 여기까지 하고 딱. 부지런해졌네요. 이런 루틴이 생겼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계속 하면서 느낀 건데 체력이 좀 모아야 블로그를 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 특히 퇴근하고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시간도 짜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극히 공감해요. 극히. 나는 밤 11시쯤에 한참 할 때 11시, 12시 늦으면 애 재우고 나면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 12시인데. 그리고 애 재우다 보면 같이 자거든요. 네. 일부러 자기도 했어. 잠깐 쪽잠 자고 나오려고. 진짜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운동을 그냥 시작을 해버렸어요. 이참에.
그리고 마인드셋이 좀 새로 잡힌 게 있는데 당장 눈에 띄는 수치보다 일단 안 쓰면 찝찝하다는 그런 느낌이 새로 생겼어요. 안 쓰면이라는 얘기는 포스팅을 안 쓰면 네. 책상에 안 앉고 노트북을 안 열면 뭔가 찝찝하고 찝찝하죠. 뭔가 안 하고 있다는 느낌. 뭔가 이상해. 뭔가 하루에 제대로 마감을 안 한 것 같아. 서서히 블로거로서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로거로서 마인드가 또 이어서 생긴 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것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면 일단 무조건 사진을 많이 찍어놔요. 언제 쓸지 모르고. 맞아. 나중 되면 굳이 내 소재가 아니어도 사진이 그냥 습관이 될 겁니다. 더 습관이 되고요. 그냥 막 찍어, 계속 찍어. 블로거분들 만나면 계속 다 사진만 찍고 있어. 원래는 블로그를 해서 돈을 벌려고 시작을 한 거지만 블로그를 키우려면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가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혀 좀 아끼고 살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좀 투자를 이제 슬슬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밖에도 나가보고 물건도 좀 더 사보고 하고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물건들. 소재를 얻기 위한 과정들이네요. 그렇죠. 맞아. 나도 핸드폰, 아이폰 갤럭시 새로 나올 때마다 계속 샀어. 몇 년을 샀는지. 지출이 더 컸던 시점도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많은 분들 공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그냥 단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좀 분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내가 몇 년에서 느낀 것들을 지금 되게 짧은 기간에 많이 느끼고 있네. 네. 옛날에는 그냥 씩씩씩 빨리 내렸다면 요즘엔 이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좀 찾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글을 어떻게 편안하게 읽으려고 구성을 했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카테고리와 상관없는 건데도 내가 뭔가 검색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검색을 했는데 블로그가 떠. 그러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자꾸 키워드 분석하고 있고 블로거 누구지? 막 3,000% 빠지는 거야. 방문자 어떻게 되지? 지수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거 보고 있어. 그러다 결국 나 뭐 보려고 그랬더라? 쳇바퀴처럼 도는 것이 그 습관이 저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조금씩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를 일단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검색량이 높거나 좀 유효 키워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 쓰기 전에 일단 무조건 키워드 검색량부터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좋은 습관입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감으로 콘텐츠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이제 노출 좀 노리고 그렇게 하려고 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획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게. 스스로 좀 기획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우리 찍었던 상위 노출 실패 영상. 그때 그거 찍고 나서 또 많은 걸, 이런 내용을 아마 느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블로그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좋은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여러 가지 또 깨달은 것도 있으시다고. 네, 단순 블로그랑 관련된 인사이트보다 인사이트도 있지만 삶의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깨달은 모든 게 있었어요. 삶의 모든 방향성? 어떤 얘기죠? 큰 바운더리에서 교훈을 얻었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블로그 세계는 이제 혼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혼자서는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러닝메이트나 동반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되겠다. 아주 공감하는 얘기예요. 아주. 블로그 물론 혼자 하는 거지만 이게 아이러니하지. 혼자 하는 플랫폼인데 혼자 못해요. 혼자 하는 사람은 금방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하다가 끝나. 더 성장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벽에 갇혀 있다거나. 그래서 커뮤니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방금 되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 러닝메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항상 한 명씩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지금이 없게 된 것 같고, 한참 저 성장할 때마다 옆에 누군가 있었어. 항상 힘들 때 같이 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러닝메이트가 진짜 중요한데 어떻게 러닝메이트 찾으셨나요 그러면? 저는 스레드에서 좀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정을 직접 운영하고 타이틀이 블로그 러닝메이트 불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봐주고 제가 결과를 올리면 또 많이 답장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거기서 원동력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더보기란에 스레드 우리 불토 플래너의 스레드인데 진님이 진짜 진솔한 성장 일기들을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오셔서 피드도 보시고 구독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팔로우? 스팔 부탁드릴게요. 스레드에서 러닝메이트를 찾고 있다? 찾았다. 네, 한 분 찾았어요. 한 분 찾았어요. 서희축까지 했어요. 오, 좋습니다. 극아이인 우리 진님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러닝메이트로 해서 현에서 만나서 되게 친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10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 주변에 다 블로거예요. 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사실 내가 더 성장을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 말고 완성주의를 쫓아야겠다. 명언이 썸네일각으로 써야겠다. 아직 저도 멀었지만 일단 올리긴 올렸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글을 아예 쓰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고 완벽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물론 추구는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는 완성주의다. 아, 너무 좋은 거 깨달으셨네. 좀 첨언을 살짝 하자면 글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날도 있고요. 왠지 상위 노출이 안 될 것 같은 날이 되게 많거든요. 있죠. 근데도 일단 그냥 받아들이고 맞아. 일단 업로드 발행 버튼 누르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맞아. 그래야 멘탈이 좀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당장의 상위 노출이나 방문자 수가 더 중요한 건 내 멘탈이거든. 하루에 하나 쓰는 거 자체는 어땠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냥 웃지요. 맞아요. 블로그 하면서 저도 돌아보면 제일 어려운 거 하나를 꼽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매일 쓰는 게 제일 어려워. 1일 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좀 깨달았죠? 네. 환경 세팅 관련된 건데 환경? 꾸준히 하려면 일단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환경을 아예 바꿔버리는 게 맞는. 어떤? 예를 들면 저는 블로그 하기 전에 제가 되게 게으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진님 게으르다고? 아, 취미가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일단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누워있고 게으르게 있어서 내가 게으르다라고 이제 판단이 바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이 180도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내가 비단 게으른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뭐 알아서 일도 잘 하고요. 그리고 시간 딱딱 잘 지키고, 그리고 벌써 2달 반, 3달. 3달을 1일 1포를 122개, 122개를 이렇게 썼는데, 아직 젊은 친구와 대단한 거죠.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환경을 바꿔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주변의 선언 효과라고 하죠. 그것도 그래서 좀 필요하고요. 나 1일 1포 할 거야. 나 월 100만 원 벌 거야. 막 이렇게 선언하는 거. 초반에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좀 책찍질하는 그런 환경도 만들었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책상 환경이나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는 일단 집에는 되도록 안 들어가고 카페로 가서 블로그 마무리하고 가는 거. 아, 진짜요? 세팅을 해놨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그냥 퇴근 후에 하고 가더니. 네. 근데 이제 그걸 바꿨어 또. 이렇게 했다 지금. 매번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으니까. 네. 결국 내가 놓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마지막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해요. 콘텐츠를 위해서 투자는 좀 필요하다. 맞아. 콘텐츠를 위해서 투자는 필요하다. 아예 투자가 없으면 성장도 그만큼 좀 더딘 것 같아요. 이 투자의 개념에 비단 금전적인 투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에너지를 쏟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간. 요즘 분들이 제일 쓰기 싫어하는 게 돈도 돈이지만 시간 쓰는 거 그렇게 싫어해. 왜냐면 하루에 몇 분 해서 얼마 벌었다.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 30분으로 월 100만 원 벌었어요. 300 벌어요. 뭐 이런 것들. 특히 AI가 나와서 더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정답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내 실력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 실력에 시간 투자는 당연한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분야에서 10년이야? 3년이었나? 많은 시간이요? 아무튼 어떤 분야에서 만 시간을 꾸준히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말을 나중에 깨닫고 한번 따져봤었어. 내가 블로그에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지? 많이 뭐야? 훨씬 넘었더라.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블로그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야지. 그런 투자는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듣기 힘드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열심히 키워가고 있는 진님의 그동안의 소회와 느꼈던 점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시다면 멘탈을 한번 딱 부여잡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걸 약속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